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적게는 한두 가지부터 그 이상의 영양제를 챙겨 먹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 한두 가지 영양제를 섭취하기 시작하다가 증상이나 효능에 따라 섭취하는 양을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영양제는 따로 처방을 받고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영양제가 독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영양제들도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 영양제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칼슘제를 따로 복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칼슘은 표피에서의 재생 속도를 조절하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겨나지 못해 피부가 약해지고 건조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은 멜라닌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세포에 대한 항산화제로도 작용을 합니다. 피부에 유분이 너무 적은 경우 쉽게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피부 노화와 손상이 촉진되게 되는데요. 칼슘은 이러한 피부에 유분막을 형성해 피부 보습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칼슘제라도 철분과 같이 섭취하는 경우 체내에 흡수되는 통로가 같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싼 돈 주고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의 효능이 떨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돈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따라서 칼슘과 철분 영양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철분은 식사 전 공복에, 칼슘은 식사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과 철분제도 같이 섭취하시면 안 되는데요. 종합 비타민에는 마그네슘과 칼슘 등 일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미네랄이 철분과 만나면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영양제를 모두 섭취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철분은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종합 비타민은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의 경우 섭취 시 함량에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철분 부족 문제도 있지만 과다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분제를 따로 드시는 경우라면 가급적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실 때 철분 미함유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 이외에도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항산화 물질로 작용을 하고 콜라겐을 형성하는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포유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사람은 체내에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C를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이는 비타민C를 과다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낮아지고 소변을 통한 배설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따로 섭취하는 경우라면 간식 등을 먹은 뒤 따로 섭취하는 식으로 최대한 조금씩 자주 섭취해 주는 것이 한 번에 다량을 섭취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고요. 신장결석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타민C 고용량 복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사 과정을 거쳐 수산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수산이 신장결석을 유발하는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할 경우 콩팥에서 수산이 축적되어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산결석이 있었던 사람이 비타민C를 1000mg 이상 복용할 경우 재발 확률이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장결석이 있거나 위염, 속쓰림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고용량 비타민C 영양제 섭취를 피하고 식사 직후에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이 있어 혈액응고 억제제를 섭취하는 분들이라면 오메가3와 같이 섭취하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는 오메가3가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메가3가 혈행 개선에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도 여러 작용을 통해 피를 묽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메가3와 혈액응고 억제제가 만나게 되면 피가 지나치게 묽어져 위험하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고요. 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오메가3를 한동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궁합이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E와 오메가3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는데 몸에 흡수될 때 일부가 산화해서 포화 지방산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 흡수율을 높이게 되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조금이나마 막아주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섭취하시면 좋은데요. 이런 항산화 효과가 있는 영양소들은 단일로 복용할 때보다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비타민 C도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철분과 셀레늄 역시 같이 섭취하면 좋은 효능을 볼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철분은 산소 운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산화되면 반대로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셀레늄의 경우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 철이 산화되는 것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은 비타민 E보다 항산화 효과가 무려 18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성분들은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시면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칼슘을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칼슘이 부족할 경우 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핍이 장기화될 경우 우울증 등 감정 조절에 대한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하시면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칼슘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다만 이 조합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반대로 칼슘 과다로 인한 부작용인 고칼슘 혈증이나 요로결석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하니 요로결석의 주 위험군인 20에서 40대 남성은 이 조합의 함량을 낮게 섭취하거나 비타민 D를 빼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조합을 적정 기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영양제와 함께 섭취하면 안 좋은 영양제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